자, 안녕하십니까. 명승부사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에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지난번 방송을 못했는데 증시가 많이 빠지고 있고 참 힘듭니다. 코스닥은 말도 못하게 빠지고 있는데 모르는 것도 없는 놈들이 더 빠져. 자, 그래서 오늘은 지수가 어디까지 빠질까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요. 지난 방송 때 단기 과열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7천까지 내려왔어요. 7천이라면은 오늘은 좀 사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 계좌입니다. 실계좌 중에 여러 개 중에 한 개인데 총 평가액이 2억밖에 안 되죠. 지금 전에는 뭐 거의 4억까지도 있었는데 이미 신용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줄여놨고 하이닉스가 좀 더 빠질 것 같은데 그래도 하이닉스도 좀 보유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이 신용으로 썼던 게 SK스퀘어, 현대중공업 이런 것들인데 그건 아직 조금 남아있어요. 하지만 뭐 더 매수할 여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코덱스 200을 1,100만 원 정도 코스피 7천 정도 해서 매수를 해봤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거 카페에 오래간만에 추천주가 왔어요. 조선주, 삼성중공업 예를 들어서 신용 땡길 수 있지만 이렇게 뭐 백주다. 한번 사보겠습니다. 이렇게 백주 현금으로 해. 신용 쓰면 깡통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오래간만에 카페 추천주가 올랐어요. 자, 저희 네이버 주식투자 마스터 카페인데요. 단기 과매도 국면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시황을 꼭 보셔야 됩니다. 자, 단기 고점이 언제 오냐. 내가 밤에도 계좌를 막 들여볼 때 흐뭇해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뉴스 증시가 뭐 연일 올랐다.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을 많이 썼다라는 말과 함께 주변에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때가 위험할 때입니다. 자, 미국의 조셉 케네디라는 분이 계셨어. 그분이 대공황전에 구두를 닦는데 구두 닦기 소년이 어린애가 자기한테 막 주식 이런 거 좋다 저런 거 좋다 했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주식을 다 팔았대요, 많이. 그 이후에 대공황이 왔답니다. 한마디로 더 사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구두 닦기까지 주식을 사라 마라 막 말을 하면은, 요즘 그렇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요. 미국 나스닥도 제가 올 초에 30% 정도를 정리를 해가지고 인출을 좀 했습니다. 지금 투자 심리인데요. 이란 전쟁 발발했을 때 이 지표가 익스트림 피어까지 떨어졌었어요. 거기서 안 사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지금은 거의 뭐 묘종 75 정도까지도 왔었었고 조금 이제 아직도 그리드인데 매수는 항상 익스트림 피어에서 하는 겁니다. 피어나 매일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익스트림 그리드다. 그럼 현금을 50% 정도 갖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주식을 매매한다, 데이 트레이딩 이런 건 아니더라도 주식에 대한 비중은 몇 달 정도죠. 몇 달에 한 번씩은 비중을 줄여야 되고 지금은 저도 비중이 좀 줄어져 있는데 오늘은 비중을 다시 늘린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요것이 이제 하이닉스 차트죠. 하이닉스 월봉인데 이 볼랜저 밴드가 중요해요. 전쟁 났을 때 보면 이 볼랜저 밴드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거 월봉이에요. 월봉에서 보면 여기 높았다고 3달을 올라서 그리고 그 다음 달에 급락이 오면서 요 중심선보다 낮게 있었죠. 저는 그때 매수를 한 거예요. 그때 매수를 했고 이 지금 보면 2달을 올라서 어마어마하게 높잖아. 근데 적정 가격은 150만 원이에요. 근데 다음 달이 되면 이렇게 올라가죠. 다음 달에는 160만 원도 뭐 부담이 되는 자리는 아니지만 200만 원은 부담되는 거예요.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을 하더라도 이 과하게 가면은 어떤 좋은 종목도 조정이 와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착한 마음에 자기 장투하겠다 하면서 과열된 곳에서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착한 사람이다 뭐 이러는데 그 욕심이 가득 차서 신용 고점 매수한 사람하고 똑같은 입장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신용이 한번 딱 털어져야 된다. 그게 뭐 오늘일 수도 있고요. 오늘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차트를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7천까지 좀 시켰으니까 요 부분 밑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일봉에서 볼랜저 밴드 하단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반등은 좀 주면서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더 빠질 수도 있고 차트를 보면 좀 올라오겠죠.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연일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는데 주식 비중이 저는 그렇게 대단히 높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무리한 신용을 써서 신용 풀매수한 상태가 아니고 현금보다도 적게 갖고 있어요. 오늘부터는 저는 조금씩 사본다 말씀드리겠고요. 추천주로 좀 보는 것들이 이 조선주입니다. 조선주. 예를 들어서 삼성중공업이라고 치자. 지난번에 올랐는데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시 다 빠졌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매수를 했던 자리들이 이런 자리였어요.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런 자리. 근데 얘는 오르면은 장투가 안 돼요. 조선주들은. 팔아야 되더라고. 과열돼서 막 올라서 이제 카페 인증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제가 인증하시라. 카페 인증하시라. 그래서 인증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카페 보시면은 인증, 뭐 수익 인증. 그러니까 수익 인증할 때는 무슨 말이에요? 과열이라는 거야. 과열. 수익 났습니다. 수익 인증, 수익 인증. 엄청 수익 났잖아. 주식이 뭐 쉬운 겁니까? 어렵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수익 나서 인증하는데 항상 그렇게 돈을 벌 것이다라는 착각을 하면 안 돼. 주식시장은요.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경험이 있는 저는 이제 매일경제TV 1세대 전문가였고 주도주를 투자하되 경험 있는 사람과 같이 해야 돼요. 혼자서 저 매매 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고요. 다시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오늘은 제가 조금 사봤어요. 밴드 하단.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탈이 된다. 이걸 이탈하죠. 그럼 진짜로 하락장으로 가는 거예요. 하락장으로. 그럼 하락장입니다. 하락장? 여기가 이탈되면은. 웬만해서는 그런 데를 이탈한 적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조선주도. 그래서 제가 추천했던 시기들을 보면은 이렇게 볼렌저 밴드 하단부였을 때, 많이 올랐을 때보다 빠졌을 때 그런 데서 매수를 했는데 오늘이 좀 그런 날에 조선주가 가깝다. 그래서 조선주를 조금 저도 사본다. 그리고 추천을 좀 해봤고요. 만약 이게 이탈 나온다. 뭐 한국 증시가 이거 끝난 거 아닌가. 그죠? 끝난 거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월봉이 너무 과열됐고 다음 달이 되면은 이제 7,100 정도 지금 가격 정도가 정상적인 가격입니다. 그 다음 달이 된다면은 그 다음 달에는 7,500도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는데 달별로 너무 과하게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역대 최고로 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기다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처럼 뭐 급하게 오늘 굳이 또 사야 되나. 그렇다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이닉스는 아직도 좀 높아요. 하이닉스는 아직도 높은 것 같고 삼성전자가 그나마 저도 삼성전자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삼성전자 비중은 제가 줄이진 않았어요. SK 스퀘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비중을 차익을 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아직도 높은데 뭐 좀 지켜보죠. 그렇다고 뭐 이게 뭐 주도주기 때문에 이번 장 주도주가 하이닉스잖아요. 주도주가 쉽게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판 게 없다. 하지만 저는 신용들은 이미 싹 정리를 했고 오늘은 저는 조선주, 두산 에너빌리티. 야, 이게 이렇게 빠지나. 근데 생각해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옛날에 두산중공업이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내가 샀었어요. 근데 그때 물 먹었습니다. 2,000원, 3,000원이었어요. 그때. 근데 물 먹었어요. 왜냐면은 원전 안 한다고 갑자기 그래가지고 물 먹었었는데 많이 올라온 거죠. 그죠? 근데 지금은 좀 과매도 국면이 아닌가 싶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이 조선주도 조금 담아보는 입장으로 보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다려 봅시다. 제가 이제 샌디스크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좀 지난번에 팔았어요. 그래서 30% 정도를 인출을 했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고점이 나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고점이 나오는 시기가 뭐 요런 데죠. 요런 데 단기 고점. 근데 이게 올라가더라도 결국은 빠진 자리를 보면 여기까지 빠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올라갔죠. 올라가는 시기.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느냐. 요 최근에도 그랬죠. 보면 이제 과열돼서 올라갔을 때
전쟁이 나서 빠지는데 밴드 하단까지 빠지면서 결국은 어디까지 빠졌었냐? 더 빠졌어요.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아직은 상승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는. 무슨 말이냐면은 나중에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런 식으로 이 밴드 하단이 너무 낮잖아요. 그럼 이거랑 한번 닿아야 된다고. 그럼 나중에 한번 또 빠질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올라가야겠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그나마 낫다. 그리고 이제 많이 쓸데없이 하락한 조선주 쪽과 코덱스 200. 7천 정도에서는 코덱스 200도 한번 사볼 만해요. 그리고 자, 인버스를 보겠습니다. 인버스. 이 인버스 차트를 보면은 조금 올라왔죠. 지난번에 제가 인버스 차트를 이걸 보면서 이때였어요. 이때는 확실했어요. 인버스가 이렇게 올라왔지만 이거 뚫고 올라갈 수 없다. 그럼 반대로 뭐예요? 그때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 사지 마. 코덱스 200, 1배만 가는 거. 그것을 투자했죠. 인버스가 내려간 거니까 지수는 올라간 거죠. 근데 지금은 아직도 조금 인버스가 올라갈 룸은 있다. 아직은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 코스닥이 더 난리잖아요. 코스닥 보면은 코스닥 인버스입니다. 이거 오히려 인버스 코스닥은 매수 신호가 나고 있는데 일봉에서 글쎄요, 이게 페일러 될 가능성이 높고요. 주봉을 보면은 일단 코스닥의 경우 이 중단부까지 인버스가 올라왔어요. 그걸 보면은 다시 이렇게 내려갈 확률이 좀 높고요. 운 없어서 코스닥 인버스가 여기까지 올라간다. 나중에 급락 나옵니다. 인버스. 무슨 말이냐면은 코스닥은 더 빠질 수도 있지만 나중에 올라가게 되어 있다라고 차트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가진 분들이 조금 고생이 많으세요. 그래도 믿을 만한 주식, 강남 땅을 사야 되잖아요. 주식에서. 땅도 강남만 올랐잖아요.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단계 좀 과열이긴 하지만 그게 더 안전한 주식인 겁니다. 저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티스 같은 거 말했다가 수익이 많이 났다가 엄청 두들겨 맞았죠. 수익을 많이 좀 토했고 또 마이너스로 좀 간 것도 있고 못 판 것도 있고 합니다. 저라고 뭐 고점에서 딱딱 다 파는 게 아니니까 저도 주식이 막 올라가고 그러면은 괜히 착한 사람이 돼요. 뭐 장에 투자해야지. 그게 문제다. 항상 그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은 과매도 국면이니까 좀 참아보시는 게 어떤가. 코스닥도 단기 인버스가 고점일 수가 있어요. 인버스 가지신 분들 뭐 코스닥이 막 내려가서 나라가 망해서 자기가 돈을 벌 거라는 착각은 하지 마세요. 좀 더 올라가면은 코스닥 인버스도 급락 나온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요. 명승부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 했는데 방송하는 도중에 아야야야 막 올라가네. 왜 그래? 항상 저의 방송에 있는 날은 올라가요. 근데 이거 올라가도 문제야. 지금 하이닉스가 또 이렇게 많이 올라가죠. 그러면 또 부담돼. 그래서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말아야 돼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말아야 돼. 지금은. 하지만 과매도인 조선주 요 카페 오래간만에 출연했습니다. 수익 인증하고 나서. 자, 근데 제가 SK 스퀘어나 삼성중공업 등을 카페에서 승부주로 하이닉스도 올렸어요. 그래서 근데 오늘 제가 이런 추천주를 뭐 이 세계 승부주로 올렸는데요. 방송에서는 보여드릴게요. 방송에서는 부산 에너빌리티, HD 현대중공업, 뭐 한국조선해야 이런 조선업을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언제 추첨하냐? 언제? 차 좀 사보자. 4월 15일이죠. 엄청 빠졌을 때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보면은 개인분들 현금이 없어요. 제가 추천할 때는 현금이 없어. 늘 물려 있어. 이게 문제야. 고점에 다 들어갔으니까. 제 추천주라고 믿고 고점에 들어가가지고 더 가겠지 하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저는 추천을 할 때는 정말 이런 데서 여기까지는 가니까 80만 원까지는 가니까 어쨌건 99.9%로 가니까 사가지고 수익 나라라고 한 건데 SK 스퀘어도 보면은 저는 좀 120만 원 부근에서 팔았어요. 근데 지금은 요거는 조금 갖고 있습니다. 우주돌파 차트를 딱 보면은 89만 원. 요 정도가 정상적인 수치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넘어간다.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넘어가죠. 이거 꼭 조정 나와. 근데 오늘은 요 하단까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하이닉스도 보겠습니다. 하이닉스도 최고 떨어져 봐야 163만 원 정도가 한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차트를 보면 이때 과열이었죠. 우주 돌파. 요 중간보다 넘어가면 무조건 매도야. 근데 제가 참았던 이유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중에 오를 때까지 좀 보유하려고 그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우주 돌파가 가끔 한번 나옵니다. 요때 우주 돌파가 한번 나왔었어요. 요때. 여지없이 급락했죠. 전쟁 난다 그러면서 여지없이 급락했는데 보통 이런 주식들이 제가 이제 파업하는 얘기가 있다 하면서 삼성전자 많이 못 올랐으니까 최근 매수한 건 이런 데서 산 겁니다. 매수가가 삼성전자 21만 6천 원이네요. 21만. 여기죠. 여기 21만 원. 요때. 한 달 전에 산 거죠. 한 달 전에. 그래서 29만 원까지도 갔는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요 차트를 보면요. 요런 데를 요 중심선을 뚫고 보통 잘 내려가기가 어려워요. 뭐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게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삼성전자는 이제 역대급 수급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정도 자리가 좀 지켜줄 자리가 아닌가 말씀드리면서 조선주 현대중공업 6%나 올라가네. 자, 하늘에 두 가지 별이 있을 수 없어. 스타가. 뭔가는 가야 돼. 가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쉬어야 된다. 올라서도 안 되고 내려서도 안 된다. 그러면 그 자리를 메꿔줄 것들이 조선주가 아닌가 싶어서 조선주를 또 추천하면서 저도 같이 매수해봤습니다. 자,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증시도 다시 많이 올라가서 1만까지 저도 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과열인식이 항상 조심하자. 주식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30년 했는데 주식 어려워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도 지금 현찰에 계좌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80% 정도로만 운영하고 있다. 해외 선물에도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해외 선물 그것은 나중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명승부사였습니다.